4월 10일에 시니어 주거 혁신 전략 토론회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퇴자 마을 또는 은퇴자 도시를 이렇게 만들기 위한 어떤 전략 회의를 한 거잖아요. 네, 의견 수렴을 하는 거죠. 제가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네. 제 의견에 대해서. 바쁘셨겠어요. 막 여기저기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뭘 하겠다. 그런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방향이 잘 맞아야 되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거랑 정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파급력에서 엄청난 영향이 있고요. 그러겠죠. 전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국가 재정이 들어갑니다.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과연 맞는지, 방향은 제대로 돼 있는지, 만약에 그 정도 재원을 쓸 것 같으면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수도권 집중화돼 있고 고령화도 문제잖아요. 네. 이런 것들 한꺼번에 해결해보자 그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은퇴자 마을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법을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만들려면은 토지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은퇴자 마을 만드는데 왜 자꾸 그런 딴지를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큰 도시,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신도시를 은퇴자를 위한 신도시를 만들겠다. 이 지방 인구 소멸도 해결하면서 초고령화도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은퇴자 마을에는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잘 갖추겠다는 거죠. 오락이라든지 운동, 의료, 간호, 이런 커뮤니티, 돌봄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거기에 가서 사실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 개념이고요. 언뜻 들어보면은 너무 좋아요. 아주 이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신문 기고에 낸 내용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브리핑 해드리면, 첫 번째, 저는 은퇴자 마을 조성 특별법이 황혼 이혼을 부추기는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일부 여성 시니어분들이 시골 가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저는 안 좋아해요. 대부분의 여성 시니어분들은 백화점 가까이 있고 병원 가까이 있고 친구들 다 있고 그동안 수십 년 살아온 도시에서 가능하면 살고 싶어 하지, 전혀 연고도 없고 벌레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이런 데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제 가까이에서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가끔 있어요. 정말 시골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살고 싶다는 사람이 정말 있긴 있는데 100명 중에 1명이나 있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텃밭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예쁜 꽃을 좀 심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그 정도. 그래서 예쁘게 화단 정원을 해놓고 거기서 좀 차도 마시고, 그리고 텃밭에서 내가 예쁜 루꼴라나 상추나 이런 거 심어가지고 이렇게 채취해서 샐러드 좀 만들어 먹는 그런 걸 원하시지, 어떤 여자분들도 가서 막 자연인처럼 농사를 짓고 전원 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은 좀 드물어요. 그래서 주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50대, 60대 이쪽 저쪽 남성 시니어분들이 많습니다. 맨날 그거만 보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 전원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전원주택인데 별장처럼 크게 짓고 시골로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이혼하긴 하셨어. 부부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냥 보통이었는데 거기 가셔서 이렇게 격화되더라고요. 잠재돼 있던 부부 관계가 안 좋은 쪽으로 급속하게 진행될 확률이 높고요. 우리는 절대로 전원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혼을 안 하더라도 두 집 살림할 확률이 높죠. 그렇죠. 당신은 가서 살아봐.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이런 경우가 많다. 조론 형태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원주택 조성사업이다, 이것은. 근데 전원주택은 이미 실패한 민간에서도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전원주택으로 갔다가 다 돌아오고 있고요. 전원주택 조성사업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 법을 추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원주택하고는 다르다. 여기는 주거 플러스 의료, 오락, 운동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충분히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만들 때는 다 화려합니다. 아파트들도 분양할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시골 지역에 지금 간호사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죠. 일단 급여를 그리고 많이 줘도 안 가요. 젊은 친구들도 다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하고 싶어도 나중에는 쓸 사람이 없어서 못하게 될 경우도 있고, 이게 우리나라 법을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은 아마 법으로 해서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운영에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운영이 많이 들어가죠. 사실은 이걸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만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운영적인 측면에서 문제인데, 나중에 세금 지원이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그쪽으로 정권이 바뀐다든지 해서 예산에서 거기가 좀 부족해진다. 그럴 경우에는 건물은 있지만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운영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빠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고창 가보세요, 공파님. 고창 시내스타워 가보면 저희도 황토방에서 많이 묵어봤지만 직원들이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실 만족스럽지 않아요. 서비스가 좀 부족해, 다소.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직원들 짠해서 못해요. 아, 진짜 수고하는 게 눈으로 보여. 불쌍해서 말을 못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도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정착하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처음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커뮤니티나 여러 가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러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름만 은퇴자 마을이지 전원주택 단지랑 똑같이 되죠. 세 번째는 세금 낭비다, 이건. 왜냐하면 이 세대 간의 불균형을 이루고요. 지금 이것은 누굴 위한 도시입니까? 60대, 70대, 액티브한, 제 생각에는 후기 고령자는 가기 힘드실 것 같고, 아마 60대 초반 이분들의 전원주택 로망을 이루어주는 그런 곳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랑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데 세대 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요. 게다가 지방에 지금 만든다고 하는데 수도권이나 여긴 땅이 없습니다. 그만큼 도시를 만들 만한. 젊은 사람을 위한 신도시도 만들기 힘든데 고령자를 위한 은퇴 신도시를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시골에 만들게 되는데 기존에 살고 계신 입주민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이주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을 기존에 살고 있는 그분들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오는 분들 위해서 세금을 대거 써야 되거든요. 정부 재정도 들어가지만 지자체에서도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세대 간의 불균형, 살고 있던 사람과 새로 오신 분들에게 불균형,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혜택이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혜택일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그것도 나중에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어차피 정부 재정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공짜 집을 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그걸 어느 정도 땅값이라든지 건축비라든지 그다음에 인프라 이런 걸 따져서 분양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단 돈이 좀 있고 새롭게 이제 제2의 내 임학 생활을 좀 시작하려고 가는 액티브 시니어겠죠? 아무래도. 결론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니어분들이 가신다는 겁니다. 아주 부자들은 전혀 갈 마음이 없을 것 같고요. 부자들이 서울 떠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부자들은 안 갈 거고요.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 중산층 이하, 본인이 나는 서민이다 생각하시는 그분들도 분들은 못 가죠. 지금 내가 당장 살기도 힘든데 그 돈을 몇 억씩을 그 시골에 집을 사서 들어가겠다?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딱 층이 뻔히 보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서 대규모 국가 재정을 집어던다.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이거 보면은 화가 안 날까요? 제가 볼 때는 열불 터질 것 같아요. 지금 국민연금이나 뭐 의료보험이나 다 올라서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그 국가적인 재정을 이런 식으로 편중되게 쓴다. 그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도 저는 위화감이 느낄 것 같아요. 거기 만들어지는 그런 은퇴자 마을과 그 주변 마을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분들은 거기서 평생 사셨고 세금도 거기서 다 내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혜택보다 새로 굴러온 돌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국가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걸 만들 때부터 미국 선시티를 모델로 해서 우리나라에 그와 비슷한 은퇴자 마을을 만들자, 은퇴자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전혀 실정이 안 맞는 거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기고를 했습니다. 그 전에 찾아보시면 은퇴자 마을을 민간에서 많이 했다가 실패한 데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들의 사례는 왜 갖다가 보지 않고 그냥 좋은 점들만 자꾸 이렇게 하는지, 그게 이제 저는 결정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걸 추진하게 된 게 선시티잖아요. 미국의 선시티를 다녀오시고 나서 이게 사실은 맹성교 의원이 네. 민주당에서 특별법을 만들 때 그때 공파님도 국회에 가서 이빠른 소리를 좀 했잖아요. 예,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때 되게 싫어하셨다고. 그리고 지금은 또 국민의힘의 엄태영 의원이 이어받아서 네. 지금 하고 계신데 우리랑 미국이랑 정서가 다르다. 저는 이 은퇴자 마을을 만약에 민간에서만 추진한다. 그럼 저는 절대 반대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민간에서는 알아서 자기 돈 들여서 하고 망하면 자기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시티가 100% 민간에서 시작을 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해서 잘 만들어서 돈 벌면 그 사람들이 버는 거고 잘못 지어서 망하면 안타깝지만 지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국가 재정을 집어넣는다. 공공주도로 이걸 시작을 한다. 이것 자체가 발상이 다르고요. 출발 자체가 다르다 전혀. 민간이 해야 될 걸 국가에서 주도를 하게 되는 그런 거고요. 선시티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자가운전, 자동차가 없으면 안 되는 구조. 이런 구조죠. 민간이 하고 있는 생활 환경이 다른 그런 형태를 보고 와가지고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서 이런 걸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공파님은 말이 안 된다. 그럼요. 저는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안이 있는데 좋은 곳을 놔두고 왜 이렇게 어려운 길 그리고 되지도 않을 길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분양을 받으실 수도 있겠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영속적이 될 것인지 그럼 처음에 내가 들은 돈만큼 나중에 내가 빠져나올 때 챙겨서 나오실 수 있을지 그럼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누가 들어와야지 받아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전원주택하고 똑같습니다. 들어간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있든지 아니면 놓고 나가든지 경매로 없어지든지 받아줄 사람이 저는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심각하다. 그러면 너의 대안은 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실 거잖아요. 아니, 대안보다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 정치인들은 지금 표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뭐 했다, 임기 중에. 그렇죠.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구성 분포나 성향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60대 이쪽 저쪽에 남성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부인들의 성향이라든지 생각 이런 것보다 자기들의 로망을 정치로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정치가 좀 안타까운 게 성과 업적주의입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 뭔가를 한날을 해놨다. 이런 것들이 내 표하고 다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그거에 맞는 법안을 만드는 거고 지자체장들은 자기 임기가 있을 때 나는 은퇴자 마을을 우리 지자체에 만들었다. 이거 하나로 또 한 번 더 정치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저희는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그 윗분들을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사실은 실무자들하고 그렇죠. 이제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뭐 영상들이 나가면 실무자들이 전화가 오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보면은 실무자들은 저희하고 잘 통해요. 이해를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얘기가 거꾸로 내려오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안타깝죠. 네. 밑에 사람들은 규정이 정해진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위에 사장이나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해야죠. 그러면 옷 벗고 나와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어려운 이유가 위에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야지 제대로 된 뭔가 될 수 있는데 위에 규정들은 그대로 두고요. 지금 있는 걸 가지고 뭔가를 자꾸 시킵니다. 100%죠. 그 사람들은 지금 있는 법 제도 안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버 스테이도 마찬가지고 정부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서민 중산층을 위한 시니어 주택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현실적으로 봐보세요. 땅값 비싸죠. 건축비 비싸죠. 물가 비싸죠. 어떻게 싼 걸 만듭니까? 만들기가 불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선시티를 보고 오지 말고 차라리 일본 같은 경우는 실용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규모고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거나 뭔가를 새롭게 이렇게 실현하려고 할 때 조그맣게 해보고 다양하게 해보고 정부가 해야 될 일들과 민간에게 넘겨야 될 일들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일본을 자꾸만 출장을 가게 되는 이유도 가면 뭔가 배워와.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세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미국을 가서 보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하필이면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너는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저는 분명하게 말하는데 지금 국회나 정부에서 생각하는 은퇴자 마을은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고 그럼 대안으로서 뭘 해야 되냐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노후 주거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버타운의 장점을 모든 우리 시니어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노인복지법 하에서는 이게 구조적으로 힘들게 딱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실버스테이를 아무리 만들려고 하더라도 현재 노인복지법과 주택법이라든지 이런 법들 체계 하에서는 싸게 만들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제 주장은 지금 우리가 요양원, 요양병원 최대한 안 갔으면 좋겠고 늦게 가고 싶잖아요. 돌봄 시니어주택은 케어 실버타운을 말하고요. 이 세 가지 돌봄 시니어주택, 가성비 주택이 가셔야 될 분들이 다 다르고 시설도 다르고 서비스도 다릅니다. 받아야 될 서비스가. 그래서 구분해서 신청 자격, 시설 기준, 그 다음에 인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다 법적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실버스테이를 만들 때도 가능하면 그 안에 시설과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여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중요합니다. 서비스나 이런 시설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이 케어 실버타운 돌봄 시니어주택은 지금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실버타운 나이가 드셔서 못 들어가신 분들이 너무 많고요. 이분들이 요양원, 요양병원 갈 필요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누워 계셔야 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집에서는 생활하시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분들을 위해서 케어 실버타운 돌봄 시니어주택이 필요한데 이 규정과 지금 실버타운 규정과 다 똑같습니다. 가성비 시니어주택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거기에 맞게 발전하기 힘들다. 위에서부터 규정을 어느 정도 잘 잡아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